오늘도 저번에 한 거 계속 해야 돼요. 이게 그 차이나 수련서를 읽어보면 별별 용어가 많아요. 근데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하려고 하면 굉장히 번거로워요. 저도 잘 모르겠고 역사도 오래되고 계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말인데 다르게 쓰기도 하고 이것저것 의미 부여를 이 사람 해가지고 헷갈리는 것도 많고 분명히 단어는 같은데 의미를 다르게 쓰는 경우 자기네들도 헷갈리는 경우 잘 모르면서 이것저것 부연 설명한 경우도 있고 해서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용어가 얼마나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 일일이 다 설명하는 거 지금으로서는 별 의미도 없고 복잡하기만 해서 그런데 얘네들이 수련을 꽤 오래 했죠. 역사적으로 보면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자기네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했는지도 자기네도 잘 모르는 것 같고요. 이게 중국을 이렇게 보면 우선 알려져 있는 거로는 근데 이쪽 계통, 사천선 쪽 계통에서는 왕교라고 하나? 이런 애들이 호흡하고 기운행시키는 거예요. 행기법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나왔었고 이쪽은 방선도라고 그래요. 방선도 같은 걸 나왔는데 나중에 안기생이 유명하게 돼요. 이쪽은 외단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뭘 먹어서 수련하는 사람들이에요. 뭘 먹냐면 다 먹어요. 초목 금수부터 해가지고 돌까지 먹어요. 그리고 광물까지 먹어요. 촬영약에 구리가 있잖아요. 구리 부작용 없애는 것에 철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먹고 운모 먹고 북령 먹고 하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먹어요. 그러면서 이게 몸에 좋다고 그러는데 그게 꼭 수련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수련으로 쓰는 방법은 또 얘네들이 따로 있어요. 뭘 먹음으로 인해서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먹는 방법이 있어요. 시간 따지고 그 다음에 기운행도 얘네도 따질 거예요. 그리고 뭘 먹으면서 동공, 도인법을 행하는 법, 인도하는 법 이런 것까지 하면 이런 건 안 갖춰주는데 그런 것까지 다 하겠죠. 이쪽에서는. 그리고 용성공이 있는데 용성공은 방중술인데 이건 어느 쪽 계통인지 지역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이 공통점은 뭐냐면은 중국은 여기에 원래 하나라 서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극히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천하를 유람하면서 천자가 천하 유람하면서 뭘 하는 듯한 얘기.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왼쪽으로 가도 산, 오른쪽 가도 산, 밑으로 가도 산, 위로 가도 산 이거밖에 안 되는 건데 이거 굉장히 그럴듯하게 설명해요. 동쪽으로 태산을 가서 제사 지내고 서쪽으로 화산에 가서 제사 지내는 이런 것이 엄청나게 무언가로 되는 듯이 설명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왼쪽으로 가도 산이고 오른쪽으로 가도 산이고 밑으로 가도 산이고 위로 가도 산이에요. 그게 뭔 얘기냐면 자기는 정착민족이란 뜻이에요. 우리 같으면 아니면 다르게 얘기하면 산이 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넘어가면 저쪽에 뭐가 있고 하면서 더 산을 넘어갈 생각을 안 하고 산이 있으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별거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네들이 우월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그 얘기는 이게 보면 수도하는 이 계파들이 자기네들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수도가 자기네 것이 아니라는 근거가 되는 거고 또 다른 게 자기네들이 도인법을 있는데 도인법이 어디서 나왔냐고 하면 그냥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무당들이 추는 춤을 보고 만들었다고 나와요. 무당들이 추는 춤이 도인법이 됐다고요. 이 도인법의 근거가 마왕태라고 그러잖아요. 그 무덤에서 나온 그 그림이 도인법이 있어요. 일종의 체조 같고 그런 비슷한 것들인데 게다가 그 마왕태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귀족이나 왕족도 아닌데도 도인법에 해당하는 그림이 있다고 나오니까 엄청나게
일반화된 것처럼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무당들이 추는 춤을 보고 만들었다는 얘기를 자기네들이 하는데, 무당은 은나라들 말하거든요. 은나라 애들이 무당처럼 그 짓을 하고 굉장히 점치는 걸 좋아한 걸로 나오는 거죠. 주역도 은나라에서 만드는 점사 가지고 나중에 문사가 정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은나라라고 하는데 은나라는 분명히 자기네들 민족은 아니란 말이죠. 지금이야 지들 역사를 편입시켜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네들과 상관없어요. 상관이 있다고 우게 되는 거야. 자기들 마음이긴 하지만 역사야 뭐 어떻게 편집을 하든 지들 마음이긴 한데 또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은 동이족이나 독족이나 애들이 춤추고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한다고 자기네들도 얘기해요. 그렇게 말을 하면 이 도인법이 동쪽에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이 되지. 원래 다 따지면 뭐든지 다 이쪽에서 넘어온 건데 꼭 집어서 말하면 우리 거라고 얘기하면 또 굉장히 국수적이게 되는데 이게 중국인들이 우리한테 넘어온 지식 체계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없애버리려고 오랜 세월을 노력을 해요. 춘추전국 시대를 지나서 한나라를 지나면서 그걸 대단히 오랫동안 거의 1000년 넘도록 그 짓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근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수도법도 분명히 이 방선도는 제나라, 여기 연나라 얘네들일 거란 말이죠. 방선도, 신선들에 사는 곳이요. 그리고 저 이게 뭐더라. 그 책 이름이 뭐죠? 옛날 중국의 고대 신화가 쓰여있는 그 책이 어떻게 하는데? 산해경. 산해경에 보면 요쪽 사람들, 이쪽 계통, 북쪽 사람들이나 저쪽 사람들이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그렇게 산다고 하는 그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지금 그거 가지고 만든 영화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중에 무극이라는 영화가 중국에서 예전에 있었는데 거기에 무극 맞나? 장동건이 잘 달린다고 하는 거야. 그게 장동건이 고구려나 아니면 이쪽 동이족 애들을 말하는 거였는데 이쪽이 비아냥 같기도 하고 뭔 뜻으로 영화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신화에 보면 이쪽 계통에 있는 것들을 설명한 것이 많아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중국 수련과 도교하고 불교의 차이 중에 도교는 장생, 불사, 이 불교는 해탈하게 되겠죠. 도교책 어떤 것을 봐도 한다는 말이 결국 장생하고 불사예요. 이 장생불사인데 잘 보면 뜬금없어요. 이게 왜 그렇게 오래 살고 왜 죽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는지 그 의미가 애매해요. 왜 그래야 되냐고. 왜 돌을 닦는데 도 닦아서 형이상학적인 세계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열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장생하고 불사하는 거예요. 장생불사가 왜 중국인한테 그렇게까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 있거나 아니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추구해야 될 목표가 되어 갔냐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거하고는 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도가 아니에요. 도교도 아니고 도가도 아니고 이건 도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오래 살아서 뭐 하려고. 오래 살려고 손 닦았다가 하면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 인간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세상에 방해돼요. 네가 오래 살아가지고 인간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추잡해져요. 나무는 오래 살수록 쓸모가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은 오래 있을수록 추잡할 뿐이지 별 도움 안 돼요. 근데 그런 인간들이 되는 곳이 목적이라고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데 그게 얘네들이 그렇게까지 의식 발달이 안 되는데 자체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왜 중국인들은 그 오랜 세월을 장생과 불사가 목적이 됐냐고.
이게 현실적이라고 그래요. 좋게 말하면 현실적인 것을 추구한다고요.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게 병 없이 오래 살고 죽지 않고 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그렇게까지 그건 상당히 비겁한 변명처럼 들린다고요. 그건 알겠는데 이게 부수적으로 설명하는 거라면 그 말이 맞겠는데 이게 부수적인 설명이 아니에요. 이게 궁극의 목적이에요. 돛 닦는 목적이 장생과 불사라고요. 어이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애초에 돛 닦는 것을 추구했던 것이 아니에요. 무언가를 따라하고 싶고 무언가를 배우고 그들이 하는 것이 부러워서 동경하던 것을 하다 보니까 한 건데 그들이 오래 살고 죽지 않더라는 그 이미지를 어떻게 보이게 됐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잘 모르겠어요. 이쪽 사람이 정말 오래 살았는지 글쎄 뭐 오래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지금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흔적 중에 하나가 장자에 보면 그 어느 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막고야선이 나와요. 막고야선이라고 막고야라고 나오나? 이 얘기가 그들이 생각하는 그 일종의 신화이거나 선망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우화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돼요. 장자에 나오는 많은 선인들이나 비인들은 중국인들이 아니에요. 근데 중국인처럼 나와 있는 건데 원래는 얘네들이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야. 이게 아마 자기네들 땅이 아니라 다른 데서 넘어온 얘기들을 그렇게 그 책에다가 쓰거나 그걸 대상으로 해서 얘기를 만들었다고 봐요. 그렇게 얘기하면 도교가 우리한테 넘어갔다고 말처럼 되는데 맞는다 하더라도 증거는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 가지 근거를 봐서는 이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도를 오해한 것 중에 오래 사는 것이 그들이 왜 그랬을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 도를 오래 사는 것이나 죽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게 됐는지 그게 불교처럼 차라리 열반을 하거나 해탈을 하거나 하면서 초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인간을 초월해가는 과정으로서 설명했으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얘기가 이상히 빠져나갔네. 아무튼 그래요. 아 쑥스럽네. 이거 공부 안 했던 건데 이거는 그냥 생각나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중국 수련서를 읽어보면 이게 전에도 얘기했듯이 간단한 거잖아요. 단전에 기 모아서 동맥에 올리고 흰벽을 내리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면 여러 개념과 여러 접근법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 중에 이제 정이 있고 기가 있고 신이 있잖아요. 이거 설명이 굉장히, 이거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는 건데, 정이 뭐고 기가 뭐고 신이 뭔 거는, 정은 좀 더 형체적이잖아요. 형체적이라고 해서 이런 사물들 다 형체적으로 정이라고 하는데, 뭐, 그건 그렇다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를 동맥으로 올린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기와 정의 차이가 올라가는 그 무엇이요? 올라가는 그 무엇은 정이에요. 정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기는 뭐냐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현상은 기이고 올라가는 그 무엇인가는 정이라고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형체에 대한 얘기는 정이고 운행에 대한 얘기는 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건 걷는다고 얘기하면 기라고 얘기하는 거고 누구라고 얘기할 때는 정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운의 그러니까 정기신에 대한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뭐가 정이고 뭐가 기고 할 때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단전에 기가 모였다 완성됐다 소약이 생긴다 아니면 대약이 생긴다 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이게 정에 대한 개념이에요. 정이에요. 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와 정의 차이는
기는 움직이는 거예요. 활동성을 보고 있는 거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멈춰져 있지 않은 현상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대상 떠남이요. 대상을 떠나는 거예요. 내가 사물의 대상을 떠난다는 게, 내가 어떤 사물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욕망이 일어나요. 근데 그 대상에서 이게 단절시키는 거예요. 내가 대상을 떨어졌을 때, 이게 그 4시 반점 같은 거잖아요. 바깥으로 나가는 에너지의 발산을 안으로 들이는 거예요. 그게 기공부예요. 이게 대상이잖아요. 정의 형체라고 했으니까 이게 대상이 되는 거고, 대상을 떠나는 걸 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또 하면 이제 이렇게 쓰나? 이거 맞아요? 연자 이게 맞나? 아 참. 정을 여기다 써야 되나? 그 다음에 이 순서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소주천의 문제잖아요. 이 연기 화신에서 해야 될 문제가 이 대상을 떠나는 문제예요. 완전히 떠나면 이제 여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 단계에서 일어나는 게 계속 정에서 머무르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로 변화시킬 때, 이 정에서 기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대상을 떠나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외부 사물에 의해서 좌우되고, 외부 사물에 의해서 내가 내 자신을 세우지 못하고, 유혹당하고, 감정이 일어나고, 욕망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걸 연정화기의 수련법인 거고, 그게 정에서 기로 넘어가는, 대상 떠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소주천 하기 위해서는, 소주천 여긴데? 이런 거. 인동맥락 돌린다고 해서 소주천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신법, 이 부분에 대한 거예요. 대상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 욕망 제어예요. 욕망이나 사념, 쓸데없는 생각을 제어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는 게 이 연정화기의 단계인 거고, 이게 소주천이에요. 이렇게 이해해 줘야 된다고. 그게 정과 기의 의미를 이해하는 문제예요. 무조건 기만 돌린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기 돌린다는 개념은 이 대상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욕망을 하고 있다는 뜻이 돼요. 대상에 넘어가는 거야. 외부에 의해서 내가 휘둘리지 않은 사람이 되어 가려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적으로는 앉아가지고 사물이 공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관념적으로 넘어가는데, 얘네들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몸을 움직여가면서 구체적으로 넘어가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다고요. 이거 명공부라 그러잖아요. 자기네들은 점진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점진수련이라고 하는 이 주장이 이 과정이에요. 그냥 앉아서 대상에서 넘어가서 공을 체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체득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기 변화를 설명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임동맥을 돌리면서 내가 화가 났을 때, 슬플 때, 기쁠 때 이런 것에 좌우되지 않고 소주천을 시키면서 대상에서 멀어져서 자기 중심을 세워가는 거야. 이게 얘네들이 해주는 설명법이죠. 이게 단순히 기 모아서
그 동맥을 올리고 인맥을 돌린다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이런 철학적인 개념이 있어요. 이걸 이해 못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소주청만 하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냐면 소주청 여는 사람 엄청 많아요. 이거 여는 건 되게 쉬워요. 근데 이 다음 공부로 넘어가는 게 안 되잖아요. 왜 안 될 거라 생각해요? 그럼 간단해요. 소주천만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소주천을 도는데 이 소주천 돌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자기가 모른다고요. 이 다음에 해야 될 게 이 완성되면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완전 자유로워지면 그 다음에 신으로 넘어가야 된다고요. 연기와 신을 넘어가야 돼요. 길을 신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 신으로 넘어가면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면 이 신을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건 지혜인데 삶을 이치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밝아진다는 거잖아. 세상 이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 돼요. 왜 세상의 이치를 이해할 수 있냐면 이 상태에서 욕망 제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사물을 볼 때 아니면 사건이나 상황을 볼 때 객관적인 시야, 즉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는 뜻이 되잖아요. 내 욕망으로 아니면 내 감정에 빠져서 사물을 보지 않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보편적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 돼요. 어떤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선입견이 없어야 된다. 선입견이 생긴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내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잖아. 내가 어떤 사물을 갖고 싶거나 갖고 싶다는 개념 자체가 이미 내가 그것에 욕망을 일으키고 있는 건데 그런 욕망을 일으키는 것에서 벗어나면 그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고요. 갖고 싶거나 싫어하거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으려면 내 감정에서 넘어가야 된다고요. 이 감정 제어를 하는 것에 익숙해졌어야 여기에서 사물을 객관적이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고요. 선입견 없고 고정관념 없게 되는 거예요. 선입견과 고정관념은 감정이잖아요. 감정이 먼저 일어나잖아요. 이 감정은 이게 선택력이에요. 여기서 선택이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세요? 감정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배워요. 근데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은 배우지 않아요. 지금까지 선택한 것 중에 이성적으로 선택했어요? 아니면 이미 그것이 좋고 그거 하고 싶고 그러고 싶잖아요. 여기 온 것도 마찬가지로 그러고 싶어서인 거지 이성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왔다고 생각한다고요. 그 차이를 사람들이 잘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게 감정에 동해서 움직이고 있는 건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이 명확한 구분이 잘 안 된다고요. 그 구분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그렇게 안 배웠기 때문이에요. 배우기를 이성적으로 배운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상당히 감성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은 일반인들 다 알면서도 이거를 설명하라고 하면은 그렇게 됐다고 설명하기는 좀 버거워하는 듯 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2단계 넘어올 때는 자기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고 2단계 넘어갈 때는 그로 인해서 내가 사물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알게 되는 과정이란 얘기 돼요. 이게 연정하기 연기화신 단계예요. 중국은 말은 이렇게 해놨지 이 안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엄밀하게 설명은 절대 안 해줘요. 옛날 사람들이 여기까지 설명해 준 것도 엄청나게 친절하지 않았냐고 오히려 반문을 해요. 친절하게 설명해 줬잖아요. 다 설명해 준 거예요. 연을 단련해서 기로화하게 된다고요. 사물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이 되어 간다고요. 네? 다 설명했잖아요. 근데 몰라요. 더 설명해달라고 하면서 설명 안 해주잖아요. 어떤 책에도 그 설명 주는 것이 없어요. 그건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꼭 공부에 도움된다고 생각하지 않기도 해요. 또 지금 사람들이 이 기하고 신에 대한 정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달라요. 지금 중국인들이 지금 현대 중국 학자들은 이 기를 거의 유물론적으로 봐요. 원기
원기, 원자식으로 봐요. 사물의 가장 기본적인 그 소립자식 개념으로 봐요. 이게 걔네들 열등감이에요. 지금 차이나의 열등감이 이 기회에서 많이 드러나요. 자기네들도 과학이 있었다. 그러니까 백인들처럼 과학적인 사고, 유물론적인 사고를 했었다고 하는 그 과정. 그리고 얘네들이 공산주의라서 상당히 그 유물론적인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하거나 그것이 자기네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거나 그 유물론적인 사고로 사물을 보려고 하고 철학을 이해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 길을 거의 소립자식으로 봐요. 그렇게 달랐다. 그러면 이 부분을 결코 이해할 수 없어요. 이 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근데 이걸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도 차이나인들이 설명한 그런 식의 개념을 들여와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단전에 기가 모인다는 게 뭐 어떤 에너지, 이건 아니면 뭐 어떤 기운이 그 뭐 어떤 실체가 있어가지고 모아서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물질 다루듯이 다루고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이미 그렇게 습성에 들어있어요, 사고가. 그래서 결코 또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 없어서 더 나아가는 공부를 할 수 없게 돼버린다고요. 하나의 사고의 한계가 공부의 성취의 한계가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깝긴 하죠. 그 다음에 그러면 왜 단전에 기운이 있으면 이게 위로 올라갈까요? 위로 올라가는 이유. 위로 올라가는 이유는 뭐 이게 동맥이 원래 열이 있는 곳이라서 위로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동맥 주변에 태양경이 올라가잖아요. 족태양 방광경인데 이게 위로 올라간다고요. 우리 몸의 열은 이 족태양 방광경이 좌우하는데 이것 때문에 위로 올라간다고 하거나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다른 부분으로 설명하면 이게 하나의 하단전 아니면 뭐 중단전, 상단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배, 가슴, 머리라고 하면 이게 사람 성장 과정과 진화 과정과 비슷한 게 있어요. 사람이 우리도 10대 중반 넘어가 시작하면 사춘기가 일어나요. 사춘기는 그 전에는 이 부분으로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생명력만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근데 사춘기로 넘어갈 때는 이 부분이 움직이는데 이게 감정 동요가 일어나요. 사물 판단에 감정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을 때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건 사춘기 때부터예요. 이때도 감정이 없던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맹목적이에요, 상당히. 맹목적인 선택이에요. 자기도 이게 왜 이러는지 그런 구분도 없고 그런 구분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근데 2단계에서 넘어 시작하면 감정이 움직여요.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다른 감각, 자기 안에 내부에 어떤 감정의 선택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게 사춘기예요. 여기에서 일로 삶의 기준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대에 넘어가면 여기로 넘어가요. 좀 더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고요. 이성적인 판단으로 일상생활을 선택하고 판단하게 되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성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감정으로 살아있지만 이때는 이성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인이 된 사람이 이때의 습관대로 사춘기 때의 습관대로 일상생활을 살게 되면 덜 된 인간이라고 하고 모자른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이 당시에 이 많은 것들 인생에 대해 선택이 돼 있어요.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이건 좋은 거, 저건 싫은 거, 이건 내가 하고 싶은 거, 저건 내가 하기 싫은 거 다 이미 이 단계에서 일어났는데 그걸 그대로 올라와요. 그대로 이 성인이 돼서도 이 단계에서 그 구분된 일상생활이 지속된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여기서 다시 구분해야 돼요. 내가 정말 이걸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재검토해야 된다고요. 근데 재검토라는 걸 안 해요. 성찰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는데 이 하고 있는 게 왜 내가 이걸 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이걸 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성찰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2단계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미 2단계에서 일어난 거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거나 재구성하려고 하진 않아요. 이건 왜 안 할까요?
했어요? 안 했죠. 성인과 성인 아는 사람의 차이는 이때야 뭐 땡깡 부리는 거 이때도 난 그거 하고 싶다고요. 그거 하고 싶다고요. 계속 주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계 넘어가면 주장할 게 아니라 주장해도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근데 안 한다고요. 이게 응석이 돼요. 응석 중에 어떤 응석도 있냐면 그런 것도 응석이에요. 데모하는 것도 사실 응석이에요. 될 때까지 하잖아요. 자기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계속 주장하는 거야. 그런 것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게 이 응석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면서 하느냐는 또 달라요. 요즘 우리나라는 법에 10원짜리 고소도 있다면서요. 그게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이상계에서 있는 그 선택 기준에서 일로 못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응석 부리고 있는 거라고. 자기 감정이 편해질 때까지, 내 마음이 편할 때까지, 내 마음이 후련해질 때까지 물건 늘어진다고요. 아니야? 맞죠? 맞습니다. 네. 모든 기준이 그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냐, 내 감정이 편하냐, 내 감정이 행복하냐, 불편하냐예요. 근데 이게 이 차이와 이 차이의 문제는 그래. 네 감정이나 내 감정이 어떻든 그건 관계없어요. 중요한 건 사실, 사건, 사실과 사건이에요. 이런 거예요. 사건이에요. 그 사실이나 그 사건이 좋은 건지 선인지 악인지 아니면 우리한테 이로울지 좀 더 많은 사람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는 거라고요. 내 감정이 아니라 그 사건을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자질을 그 사람으로 되게 하는 과정이 성인의 과정이고 그게 이성이고 그게 신의 과정이에요. 성인이 됐으면 이게 돼야 된다고요. 사물 판단은 이성으로 해야 된다고요. 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성적인 인간이 돼야 돼요. 이성적인 인간은 지혜로운 인간인 거고 그건 자기 자신에서 좀 벗어나는 것이 되는 거죠. 자기 감정으로 사물 판단의 기준을 세우지 않고 그 사건을 보고서 거기에 맞춰서 자기를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행동하게 하는 거고. 그게 불교로 말하면 무주예요. 떠나는 거예요. 떠나려면 감정을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떠나기 싫거든요. 계속 하고 싶고 계속 소유하고 싶고 계속 감정이 일어나요. 감정이 일어날 때까지 아니 감정이 소멸될 때까지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 아니면 사랑은 애정의 욕망이 이성에 대한 욕망이 사라질 때까지 사랑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 장착해봐야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내 감정이 소멸될 때까지 너는 내 거예요.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은 없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은 다 착각이에요. 그냥 내 감정이 이러하니까 너는 거기에 맞춰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내 감정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거지 상대방이나 그 사물이나 사건이 어떠하냐는 별로 보지 않아요. 이런 과정이 있지요. 이게 단전에서 기가 모이거나 정이 만들어졌을 때 이게 위로 올라가는 이유는 이 몸 자체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 기로 힘으로 가슴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애초에 있다고요. 우리 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발전 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기가 위로 올라가요. 소주천일 하는 이유가 이 정기신, 이 세계의 단전을 좋아하기 위해서거든요.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요. 그냥 위로 올렸다 내렸다, 위로 올렸다 내렸다가 아니라 이 세계를 조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 행동, 육체나 형체, 그 다음에 감정, 그리고 이성, 이 세계를 서로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인동맥을 돌리는 거예요. 그냥 막 돌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 돌리라고 하는 거죠. 이 세계가 완전하게 조화됐을 때, 그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이게 연기 화신이에요. 대주천이라고 그러죠. 대주천 넘어가면 이 운행을 안 해요. 서두천 이 임동맥이 돌리는 걸 안 한다고요. 왜 안 하겠어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이 세계가 조화롭게 됐으니까 굳이 인위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요. 그랬을 때 대주천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르게 또 얘기하면 이 임동맥을 움직이는 건 의식적으로 자기를 제어하는 거예요. 뭐 불교제 말하면 습기 제어잖아요. 의식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주천이 되는 거예요. 이 단계가 완성이 되면 무의식적이 돼요. 의식의 무의식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이미 몸은 제어된다고요, 저절로. 그러니까 대주천은 무의식적인 수련이 되는 거죠. 의식하지 않아도 몸 스스로가 이미 조화롭게 움직이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바르게.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련법이라는 게 수련 원리나 수련 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냥 한두 개의 정해진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뭐 이래 봐야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인데 다. 저기 지금 설명한 게 네. 임동맥이잖아요. 네. 일종의 과정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중맥으로 넘어가는 그 의미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이 정기신 상중하 단전이 조화롭게 되면 조화롭게 되는 그 증표 아니면 그 모습이 중맥이 열려가는 모습이에요. 중맥은 그래서 이게 조화롭게 돼야지만 열려요. 또 열렸다 하더라도 이게 조화롭게 된 상태에서 열렸어야 다시 닫히거나 내려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맥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이게 서로가 유기적으로 맞아줘야 이게 이렇게 열려간다고요. 2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끝나고 2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끝나고 2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끝나요. 중맥이. 그러니까 이 중맥이라는 건 눈으로 보는 모습은 이거지만 이 의미는 이 세 부분의 서로 간의 관계예요. 또 다른 설명을 해볼까요? 네, 기가 이렇게 동맥에서 내려오는 거죠, 인맥으로. 반대로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그건 이 정을 공고히 하는 방법이에요. 처음에 할 때 인동맥을 이렇게 돌리면 열이 나요. 왜냐면 이쪽은 열이고 이쪽은 인맥은 열은 안 나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리면 몸이 열이 나요. 거의 이걸 다르게 말하면 사람들이 회춘한다고 그래요. 정말 회춘하는 것처럼 돼요. 사춘기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몸에서 일어나요. 몸에 상당히 열이 많아지고 의욕적이 되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일어나요. 근데 이걸 거꾸로 돌리면 이렇게 거꾸로 돌려버리면 차가워져. 열이 식어요. 음기라고까지 하기 그런데 음기처럼 돼요. 몸이 차가워지는 건 아래로 내리는 건데 그러면 이 부분이 공고히 되는 거죠. 이 정이 단단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걸 서로 같이 해야 돼요. 너무 이쪽으로만 돌려버리면 몸이 과열돼요, 몸이. 그러면 신장에 무리가 가요. 신장의 진기를 너무 과도하게 소모해서 피곤해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다시 움직이기 하기 위해서 발동이 걸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열이 많아서 생기는 부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거꾸로도 돌려줘야 돼요.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만 돌리면 안 되기도 해요. 근데 무작정 이렇게 돌리면 이것도 부담돼요. 이것도 신장에 무리가 가요.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네, 내버려 두면 몸이 알아서 균형을 잡아가는데 의도적으로 계속 이렇게만 돌리기도 하니까 꼭 그럴 필요는 없대요. 관념이 돼버리면 그렇게
이렇게 동맥으로만 돌려야 된다고만 생각하기보다는 그렇게 가르쳐요.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그거만 돌리고 거꾸로만 돌리면 꼭 이 공부하는 사람들 잘 보면 어느 책에서나 자기 단체에서나 스승이나 누군가가 어느 한 부분 가르쳐주면 그것만 고집해요. 그거 왜 다르게 하면 엄청나게 싫어하고 이단으로 취급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싸워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이 공부가 아니란 말이죠. 이 아까 말한 연기화신, 연정화기가 아니잖아요. 자기 감정이나 욕망을 제어해야 되는데 자기 감정이나 욕망 제어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수련을 하고 있는 거 돼버린다고. 그게 공부를 엄하게 한다고요. 잘못 배워서 그래요. 뭘 공부하고 자기가 공부하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내가 그로 인해서 어떤 걸 성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헷갈리고 있는 거라고. 수도하는 사람이 수도 뽑아가지고 싸우면 말이 안 돼요. 수도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도 어방한 거고. 나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설명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태극론이 있어요. 이게 진단이 만든 거야. 진단이 만든 태극론인데 이게 토, 화, 목, 수, 금. 이게 왼쪽. 이게 오른쪽. 이게 무극. 이게 태극. 태극과 무극의 차이는 태극은 세상 만물이 있는 그대로 모습을 얘기해요. 세상에 다 갖추어졌다고 다 있잖아요. 있는 모습으로 유에 해당하는 있다는 개념으로는 태극이고 이게 세상 만물은 하나란 말이죠. 세상이 하나라는 얘기는 없다는 뜻도 돼요. 세상이 다 똑같이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을 때 다 있다 이거나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나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무를 개념으로 무극이고 있다고 하면 없다고 하면 무극이고 있다고 하면 유극이에요. 태극이에요. 이건 이해했어요? 세상이 없다는 거야? 여기 그렇게 누나 다 있는 것은 그냥 없는 것이 돼요. 나도 있고 너도 있으면 없는 거랑 뭐가 달라요? 이게 이상한가? 아무튼 세상은 일자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보는 거예요. 세상은 평등하거나 있는 그대로이거나 세상은 하나, 일자, 일기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에게는 없다는 뜻도 된단 말이죠. 아닌가? 그래서 태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는 복잡하긴 하는데, 제 식으로 말하면 마운링이에요. 이렇게 단전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도는 거나 이렇게 도는 거나. 이건데, 이게, 그래서 이 단전을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렇게 돌리는 건데, 이렇게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다르게 설명하는 거는, 이 화가 심장이고, 심장이 이목구비점이 어디더라? 혀인가? 그 다음에 목이 간이고, 이거는 혼이라고 그러고, 눈이고, 수는 신장이고, 진귀가? 정인가? 정귀인가? 정인가? 신은 귀고, 이건 배, 금이 코, 뭐 이렇게 되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눈, 코, 귀, 이걸 막아야 된다고요.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하는 이런 게 도덕행위도 있잖아요. 이게 그런 걸 제어해야 된다고요. 이 얘기가 불교자 말하는 지계인데, 사물에, 이것도 똑같아요. 외부 사물에 유혹당하고, 외부 사물에 의해서 내 마음이 쏠리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닫아 걸고,
자기 안을 보는 거예요. 내시반청처럼 자기가 회광반조잖아요. 내부로 나가는 그 욕망의 분출을 안으로 들이는 거예요. 감각기관을 제어한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 인옥구비를. 그렇게 해서 안으로 들이면 뭐가 되냐면은 단정이 된다고요. 이건 토는 의식이에요. 이걸 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연정, 화기 이전에 하는 수련이 연기예요. 이 기가 이 기자예요. 토인데 의식이래요. 의념이 되고 생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으로 입, 눈, 코, 귀를 닫아 걸고 안으로 모이면,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단전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돌 거라고요. 이 연정에서 말하는 오행 연기잖아. 이렇게 돈다고요. 이 설명이 돼요. 이게 보면 굉장히 그 지역이나 뭐 어떻게 엄청난 어려운 설명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개념이 이런 식의 이어가지고 또 여러 가지 다음에 이후에 뭐 주영이나 아니면 유목이나 얘네들이 좀 변형을 시키는데 애초에 설명은 이런 것이 있어요. 이 진박이 쓴 책에 보면. 재밌나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기 모아서 인도에 돌리는 건데 이렇게 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요. 어려워져요. 어려운 것은 아닌데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뭘 설명해야 되지? 쓸데없는 설명 같은가요? 별로 재미없어요? 아니면 관심 없어요? 이런 것에? 저번 주에 손을 음교회라고 그랬던가, 풍을 음교회라 했던가, 그거 헷갈리네. 원래 손이 음교인데, 풍이라고 했으면 그 정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적사귀신이라는 게 있어요. 적사귀신이 그냥 붉은 빛인데, 붉은 핏줄기, 건데 이게 출신했을 때, 몸에 양신을 머리 위로 뺐을 때, 그리고 다시 회수하면 이 적사귀신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수련서에 보면. 그럼 이 적사귀신이 뭐냐고요? 상당히 애매한 설명인 건데, 이게 뭘 하냐면, 그게 적사귀신, 붉은 빛이라고도 하고, 금빛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양신을 빼잖아요. 차이나 수련서대로. 양신을 뺐을 때, 이 뺏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의식을 뺀 게 아니에요. 그냥 양심만 뺀 거예요. 그러면 의식 따로, 양심 따로라고요. 근데 이걸 잘못 오해하면 의식과 같이 나가는데 생각하게 된다고. 근데 안 나가거든, 잘 의식이. 의식이 안 나가는데 양심에 따라서 의식이 나가야 된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적사귀신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양심만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의식이 따로 나가는데 이 의식이 적사귀신이에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단련하냐면 이 의식의 빛을 만들고 이 의식의 빛과 이 양신을 의식의 빛 안에 집어넣고 서로 융합을 시켜요. 그 다음에 다시 들여요. 이런 개념이 있는 건데 이걸 자세히 설명 안 해주니까 헷갈리게 되는데 잘못 오해하면 나중에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양심 뺄 때 의식이 나가는 게 아니라고. 의식은 따로 나가요. 그래서 나가서 다시 융합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이제 같이 나가든 아니든 그건 나중에 하는 거죠. 여기까지 관심 없었나? 지금 얘기하신 거는 차이나 수련서에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럼 차이나 수련서 보고 만약에 그걸 수련할 때는 그런 거를 이제 참고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참고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언젠가 이게 나중에 바른몸이라든가 뭐 마해라든가 이걸 에라라고 한 거 그걸 내보낼 거 아니에요. 내보낼 때 참고하라고요. 의식이 안 나간다고 바둥바둥 될 필요가 없다고요. 의식은 안 나가요. 근데 나가는데 의식이 나가는 게 나갈 수도 있는데 그건 자꾸 연습해가지고 의식 분배예요. 의식 분배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의식 분배가 몸에 있는 의식과 나가 있는 의식에 서로 비율 분배라고요. 50대 50이든 70대 30이든 그런 식으로
일종의 분배인 거지 완벽하게 나가는 건 불가능한 건 아닌데 위험해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나간 이후에 몸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나간 다음에야 뭐 재밌을지 모르지만 육체에 대한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위험한 거고 잘 안 돼요. 완벽하게 나간다는 일종의 시혜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시해법도 많은데 뭐 역학적으로 따져가지고 하기도 하고 주문 외워서 하기도 하고 뭐 별별 방법 다 많이 있긴 한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수련 자체에는 의미는 없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생기는 지적인 성취가 뭐 몇 개가 있어서 하기도 하는데 네 그렇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려면 극단적으로 자기를 좀 다루어야 돼요. 의식이 완벽하게 나가려면 그만큼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돼요. 근데 그러다가 건강 해치거나 잘못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임동맥을 돌려봤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이제 이게 척추가 있단 말이죠. 그 해명경에 보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동맥은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데 인맥을 이렇게 내린단 말이죠. 이 귀 뒤로 내려요. 코가 있으면 원래는 뭐 이렇게 코를 지나고 여기 지나고 이렇게 내려올 거라고 하는데 이 귀 뒤로 내린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해명경에 보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이 국선도도 이렇게 따라 해요. 이유는 몰라요. 근데 이렇게 해요.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우리 몸의 귀 움직이는 게 루트가 다양해요. 단전에서 시작한다면은 이 피부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척추로도 올라간다고 얘기해. 척추 속으로 또는 척추 안쪽으로 이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것도 같아요. 여기서 올라갈 때 이제 내려오는 것도 피부 안에 안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다양한 깊이가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갈수록 현실과 떨어진 거고 바깥으로 나올수록 현실적인 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되게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피부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때 잘 안 되잖아요. 이 막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이런데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무슨 이유 때문에 막히는지. 근데 이게 이 피부로 올라갔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상당히 가까운 거죠. 근데 이쪽으로 막힌다 하더라도 이쪽은 안 막혀요. 이쪽은 쉽게 운영돼요. 이게 더 빨라요. 이쪽은 어느 이유 때문에 계속 막히고 더디고 빠르고 더디고의 차이가 있는데 이쪽은 그러지 않고 그냥 쉽게 운행이 돼요. 이게 이쪽이 이 안쪽 방향이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의식에서 심층에 더 가까워진다고 얘기해야 되나? 표면 의식에서 심층 의식으로 이렇게 설명한다면은 좀 더 심층 의식 쪽이기 때문에 상처가 덜 있거나 덜 버벅대거나 덜 걸리적거려요. 그래서 이쪽으로 잘 안 되면 그냥 이쪽으로 돌리면 돼요. 이게 더 쉽고 더 자기 내면에 가까워요. 자기 자신에게. 이 바깥으로 나올수록 피부에 가까울수록 더 사회의식이거나 이 사회에 관계된 의식이거나 사회에 관계된 기운의 움직임이거나 그래요. 그래서 이쪽이 잘 안 된다는 얘기는 그런 쪽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 이 안쪽으로는 좀 더 편리하다는 건 내면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별 의미가 없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 안으로 움직인다는 건 또 다르게 말하면 이 안쪽이 진여예요. 진여의식이고 이쪽이 생사의식이에요. 이렇게 설명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내리라고 하는 것은 이 진여 쪽에 좀 더 자기 내면 쪽으로 흐름을 하라는 뜻이 된단 말이죠. 이것도 헷갈려요. 보면 왜 그래야 되는지 설명을 안 해놓으니까 이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는 중맥이 열리면 피부 바깥으로도 나가요. 이렇게 피부 바깥으로도 나가는데 이렇게 되는 건 이제 내 바깥에 있는 내외일치 피부가 열리는 건데 기공이 열리는 거예요.
안과 밖이 하나가 되는 것이 되죠. 이러면은 이제 원래 이때를 대주천이라고 그래요. 대주천 이렇게 소약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죠. 초보자들은 안으로 돌리는 거가 그 감각적으로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처음 하는 사람들. 그렇긴 하죠. 처음부터 그걸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이게 설명돼 있으니까 알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나중에 하다 보면, 갑자기, 하다 보면, 이 깊이의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뭘까를 생각하면 그런 것이라고. 딱 이렇게 3개도 아니고 4개도 아니에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 루트가 명확하게, 이 기는 명확한 기 흐름의 경로는 없어요. 착각에 어떤 길로 계속 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건 그렇게 몸이 습관들어져 있거나 내가 그렇게 습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마다 운행하는 루트가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 임동맥 돌고 사지, 이 팔, 다리, 어깨, 이에 가는 것들이 주로 가는 운행이 또 따로 있어요, 사람마다. 그건 그 사람의 성향이 그래서 그래요.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될 때 그런 운행이 있거나. 그러니까 만약 이 어깨를 많이 지나가는 건 어깨는 부담감이거든요. 책임의식이 있는 거고.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건 자기가 그런 책임의식과 부담감에서 힘들어하고 있거나 그런 것이 자기한테 크게 중요한 의미가 있거나 그럴 때 그래요. 그런 사람이거나. 그러니까 어떤 루트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주로 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거나 지금 상태가 돼요. 내 마음의 어떤 모습에 따라서 귀는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같은 루트로 꼭 계속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건 고집이에요. 그건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할 뿐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다가 이제 다른 것도 얘기하면, 이게, 저번에 설명했었나? 장부가 먼저가 아니라 경맥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인간이 빛이 존재라고 얘기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처음에 시작하는 건 이 원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걸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원형의 회전이 한 방향이 아니에요. 마운행과 오운행, 가운행, 이렇게 도는데, 여기에도 그리고 이렇게도 돌고 각 방향마다 도는 방향마다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의 장부이고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도냐에 따라서 거기에 그것이 이 의미 일종의 DNA 같아요. 그 운행 하나가 그 장부 하나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3개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팔이 되고 다리도 되고, 다리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다리는 지기를 빨아들여야 돼요. 땅과 소통해야 되고, 아래에 있는 것 소통해야 되고, 위에 있는 것이 무거워지거든요. 무거워지면 밑으로 내려야 돼요. 내려서 배출해요. 탁기인 건데, 힘들거나, 응어려지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그랬을 때, 심리적으로 힘듦이 있을 때, 이건 자꾸 밑으로 내려오고, 내려오다 보면 이 발로 내려오고, 그래서 배출이 돼야 되거나, 아니면 정화시켜서 다시 올려오거나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 신장이 왼쪽과 오른쪽이 거꾸로 돌니까 이렇게 돌고, 이렇게. 그리고 이게 신장이기 때문에 힘들면 신장이 먼저 힘들어져요. 사람은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자는 자궁, 남자는 항문, 그리고 이 아래쪽에, 회음 근처 이쪽에 탁기가 쌓여요. 제가 좀 오해할 만한 눈빛을 많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사람이 기가 모이는 곳에 시선이 가는데, 보다 보면 그 엉덩이를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힘든 것이 있어가지고 스트레스 쌓여서 이쪽에 탁기가 쌓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암이 생기거나, 이게 뭐 문제가 생기거나, 치질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각종 문제가 생겨요. 몰라요, 그건. 아무튼 변비도 신경성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 스트레스가 탁기가 밑으로 내려와서 그 부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 기운행이 있고, 이 팔도 이렇게 운행하는데, 팔은 하늘에 있는 기운을 들어오게 하는 힘도 되고, 그 다음에
이 팔은 자기 아까 이 심장, 이 중맥의 운행에 가까워서 부담감,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느껴지는 그 부담감이라든가 이게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팔과 관계된 것이 이렇게 하고 거꾸로 이쪽 어깨에서 왼쪽에서 오른쪽 어깨로, 오른쪽에서 왼쪽 어깨로 팔과 관계된 거. 그리고 이게 청기로 들어오게 하는 힘이에요. 이 회전력에 의해서. 아니면 이거 사마추장이라고 그러는데 세 개의 빛이 있잖아요. 가마오 빛. 가마오 빛의 힘에 의해서 청기를 빨아들여요. 이런 식으로 기 운행이 먼저예요. 이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장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회전 하나가 하나의 장부고 하나의 생각이고 하나의 마음이에요. 회전이 몇 개가 되는지 몰라요. 기가 몇 개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깊이 회전이 이게 단전이 이게 하나라고 해서 이 겉에 하나만 이렇게 도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도착해가지고 이게 쌓이잖아요. 계속. 이것도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얼마나 많은 회전과 얼마나 많은 운행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 개의 루트 가지고 전부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안 돼요. 인간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생각보다 중층이고 다양해요. 그래서 내 의식이 하나가 아니에요. 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의 의식을 만든다고요. 이걸 하고 싶고 저 생각을 하게 만들고 이런 감정을 일으키고 저런 생각을 일으키게 만들잖아요. 이 운행 하나가, 흐름 하나가. 그러니까 그것의 일종의 동일성, 하나의 그 일자, 하나의 통일성. 이거 하나의 통일성이 나의 의식이 되는데, 그래서 그 의식이 하나일 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의 통짜로 있는 의식과 그 안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서로 달라요. 여기도 분명히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하나의 통일성으로서 하나의 목적으로서 통일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듣는다는 것으로 통일되어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다양한 생각인 거고 다양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 몸도 내 안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목적 하에 서로 협력되어 있다고요. 근데 서로 간에는 이타는 아니에요. 이타도 아니고 서로 극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떤 필요에 의해서만 잠시 같이 있는 거예요. 내 몸 부분이 다 연기잖아요. 어떤 목적 하에 서로 협력되어 있는 거지 서로 간에 좋아하는 것 사이도 아니고 또 싫어할 사이도 아니에요. 이게 필요할 때는 같이 있는 거고 서로 의사가 다르면 헤어지겠죠. 어느 날 갑자기 내 팔에 나 너하고 같이 이제 지겹다고 나갈지 몰라요. 왜 안 나갈 거라 생각해요? 나 나가요. 언제 해체되고 언제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내 위에 떠 있을지 몰라요. 내가 싫어서. 언제까지나 같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서로 간에서 다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과 차이나에서는 존사법을 써요. 이게 각 장부에 있는 하나의 신령 하나를 다 이름이 정해 있거나 다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것을 몸 안에 들이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한다고. 일종의 이것도 편법이잖아요. 바깥으로 자꾸 욕망이 분출하는 걸 안으로 들이기 위해 한 편법인 건데 나중에 그게 미신화 되어버리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방법이 있다고요. 내 몸에 있는 각 부분을 하나하나 존중해주는 인격으로 존중해주면서 그것이 안에서 서로 통합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까 오행, 그 태국도, 무국도에서 이 오행이라는 얘기하는 건데 이게 그 의미를 함축한 거예요. 내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에 의해서 모여지라고요. 그러면 이 모여지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위로 올라간다고요. 이 중단전으로 가야 되고 상단전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올라가요. 그리고 올라간 건 내려오는 거고. 올라가는 게 내려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올라가는 건 내려오는 건 내려와야 통합이 되거든요. 올라가는 거 분열이에요. 오행법으로 설명하면 올라가는 건 불이 되거든요. 불이 되는 건 다 이렇게 세포 분열하는 것처럼 이렇게 분열돼요. 근데 이게 어느 이상 올라가면서 분열되다 보면 무화가 돼버려요. 계속 어느 한 길을 쪼개다 보면 나중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되기 때문에 죽어버린다고요. 나가버리면 죽어버려요. 들어와야 돼요.
이게 죽는 거잖아요. 혼이 나가버리는 거라고. 근데 이렇게 끌어내려야 된다고. 끌어내려야 통합이, 안에 다시 하나의 통합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 과정이 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이 수에서 목으로 가고, 목에서 화가 되고, 화가 금이 되는데, 이 화에서, 여기가 토라고 그러잖아요. 이 토의 힘에 의해서 이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안 내려오면 죽어버려요. 그리고 한 바퀴 돌 때마다 하나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여름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하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의 시작하는 거고, 시작하는 것이 발전하는 거고, 그것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다시 이 음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다고요. 한 바퀴 돌았다는 것은 하나의 의미가 업그레이드 됐다는 뜻이 돼요. 이게 해체하는 거고, 이게 재구성하는 거예요. 이쪽에 가면 다 분열돼서 해체돼요. 이쪽에 가면 다시 모아서 재구성되고요. 해체와 재구성을 반복한다고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해체해야 되고, 재구성해야 되고, 해체해야 되고, 재구성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선천과 후천을 나누는데, 선후를 나누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게 한 바퀴 도는 것이 이 후천에 있는 것을 선천으로 돌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쪽으로 돌아오는 게. 이게 후천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돌려가지고 다 이쪽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이게 후천에 있는 것을 뭘 선천으로 들여보내겠어요. 이 과정이 후천인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을 기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이게 욕망 제어잖아요. 내 욕망, 내 감정, 그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욕망을 하나하나 선천으로 돌려서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라고요. 그게 이거예요. 정을 기로 만드는 거고 후천이 선천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이 한 바퀴 도는 거고, 일동이 하나 돌 때마다, 한 바퀴 돌 때마다 자기 감정 하나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뭘 설명해야 될까요? 처음에 말씀하신 것들 하시면 운행을, 그러니까 변화가 돼야지만 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변화하고 있는, 변화 그 자체를 기라고 해야 하는 거죠. 변화. 그러니까 좀 더 정적이면 정이 되고, 좀 더 동적이면 기라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는 있겠죠. 동정의 문제죠. 정기의 문제. 신은 의식이 되는 거고요. 지식이 돼야 돼요. 기타고 비슷하네요. 네, 다 세상은 똑같아요. 초목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짐승이 될 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이 되면 지식이 생기잖아요. 다 그런 식으로 나눈 거예요, 세 개를. 움직이지 않는 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에 대한 것이 이 관건이라고요. 우리는 인간은 신의 존재라고요. 왜 신의 존재냐면 세상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세상을 세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이에요. 전기신에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죠. 우리가 도 닦아서 신선되거나 오래 살거나 장생불사하거나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라고요. 그냥 신이 되는 거라고요. 그 신은 세상을 이해하는 자예요. 세상을 보는 자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 중국인들이 장생불사가 수도의 목적이냐 설명하는 게 이해할 수 없다고요. 기도 그 부분에 집착을 하는데 뭔 열등감인지 잘 모르겠어요. 굳이 말하면 그들이 선망했던 어떤 종족이나 선망했던 어떤 대상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걸 딱히 뭐라고 얘기하면 너무 아전인순가? 그래서 별로 말하고 싶진 않고 앞으로 그건 역사가 증명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더 설명할 거 혹시 있을까요? 찬야 수련법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나 아니면 잘 몰랐던 거나 그런 거예요. 아니면 수련 전체요. 기 수련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어깨라든지 막히면은 부담감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막히는 거요? 신체적으로 느낄 때는 경직이죠. 어깨에 뭉쳤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그쪽의 기운이 모이고 있다는 뜻이 돼요. 그쪽으로 운행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런 게 아예 없는 거는 아닌 없지 않죠. 누구나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어느 부분이 주로 강조되고 있고 어느 부분이 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됐을 때. 그냥 묻힌 채로 두면 돼요? 그게 지속되면 병이 되잖아요. 네. 풀어야죠. 그러니까 하루 이틀에 뭉쳐지지 않는단 말이죠. 하루 이틀의 부담감으로는 그렇게 뭉쳐지지 않는데 뭉쳐질 정도로 됐다는 것은 이미 오랜 시간이 흐른 거고 그만큼 부담감이 컸다는 뜻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기운행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심리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그런 것도 된다고요. 어느 부분에 기가 흐르는지 보고 지금 어떤 식의 감정이 있는지 알 수 있다고요. 기흐름은 결론적으로 의식의 흐름도 되지만 감정의 흐름도 되는 거예요. 의식이 감정이에요. 그 차이는 의식이 자기 감정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감정의 움직임을 의식의 움직임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의식은 그거와 상관없거든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고 있는 자인 거지 자기가 어떤 상태로 있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헷갈리죠. 그래서 이제 수도계통에서 심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그것도 있어요. 인간들이 의식이 없다고. 영혼도 없고 그냥 기계적인 존재들 뿐이라고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가? 구스타프인가? 아니 그 사람이 누구였지? 아무튼 그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의식이 없다고요. 저는 그랬잖아요. 그 의식이 일종의 반응이라고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자기의 삶의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반응이란 얘기는 감정이잖아요. 그게 있어요. 이제 일종의 TV 프로그램을 보면 내가 1박 2일을 봤는데 거기에 이제 6명이 똑같은 대답을 하게 만드는 게 있잖아. PD가 2개 선택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6명이 똑같은 걸 선택하면 다 맞은 거고, 한 사람이 다른 걸 선택하면 한 사람이라도 그럼 틀리게 되는데, 질문이 그거예요. 이주일하고, 중국 요리 중에 그게 깐풍기인가? 그렇게 했을 때, 그 중에 먹을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전까지는 계속 이주일 선택하는 걸로 서로 계획을 짰으면서 막상 문제를 닥쳤을 때 깐풍기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엔 이성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냥 합리적으로 따졌을 때는 분명히 이주를 선택하는 게 맞는데 그냥 막상 다쳤을 때는 자기 감정대로 갔다고요. 먹을 거에 대해서. 근데 이게 그걸 비웃을 만한 수가 없는 게 우리가 현실에서 그렇게 행동을 해요. 가만히 있을 때는 별 감정이 없을 때는 좀 더 논리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이거 같고 저게 저거 같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막상 상황에 닥치면 감정대로 가요. 그게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사춘기 때에서 이루어진 자기 형성, 자아 형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감정에 의해서 선택하고 있고 어떤 감정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성적인 판단인가 합리적인 판단은 쉬운 게 아니에요. 서양인들도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판단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의 그 주장 자체가 감정이에요. 감성과 감정의 차이는 뭐예요? 감정과 감성이요? 뭐 이성적으로 말하면 감성이라 그러대요. 근데 막상 다칠 때는 그걸 누가 감성이라고 그래요? 감정이라 그러지. 성이란 말을 쓰면 좀 더 감염적인 설명이 되잖아요. 이치를 따져서 설명한 개념이 되잖아요.
성이란 개념을 지금 이성이라고 해요. 감성이라고 해요. 근데 그 사춘기 시간대를 그 뭐 나이 연령대를 보면 뭐 어느 정도 시기로 보는 게 좀 현명할 것 같습니다. 신체가 25살까지 자란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25살까지겠죠. 이 기준은 방법이 애매해서 잘 모르겠어요. 뭐 황제내경식을 말해서 7에 곱하기 5 넘어가야 7은 7, 7이 14, 13, 21, 21살 때부터인 건지 아니면 8로 해서 해야 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20대로 봐요. 아니면 약관이라고 이해하잖아요. 아니면 성인식 할 때 옛날부터 성인이 되는 것을 중요시 여겼잖아요. 그게 그 융의 심리학에서는 영웅이 용과 싸우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게 엄마한테서 여자한테 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용을 이긴다는 건 자기 어렸을 때 모습, 자기의 감정. 그러니까 용이 결국 그거잖아요. 자기 감정 모습, 감정 선택, 욕구 분출이요. 영웅이 된다. 영웅은 이성적인 인간이고 내가 용을 이기고 딛고 섰다는 것이 드디어 내가 성인이 됐고 내가 나로서 주장할 수 있는 힘이 갖춰졌다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야 봐야 또 다른 여자 넘어간 것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식의 관절을 넘어가잖아요. 하나의 관절, 하나의 관절. 그랬을 때 그 사춘기를 넘어서 성인을 넘어갔을 때 성인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는 별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어린애들, 사춘기 애들, 청소년에 대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성인에 대해서는 성인이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게까지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법이라고 그러죠. 법이고 관례고 그렇게 얘기해. 좀 우회적으로 넘어가는데 그 딱히 사람들은 꼬집어 줘야 돼요. 성인이 그러면 안 된다고. 성인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딱 꼬집어서 얘기해 주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게 또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그 유교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소학이 있고 대학이 있는데 소학은 애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미ውን 안 가르쳐줘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된다고 우선 팔 비틀어서 하는 행동을 가르친다고요. 그다음에 대학을 넘어가는데 주자가 말하고 싶은 게 그게요. 그 없는 것까지 보충해서 경물 보존이라고 해서 경물 취지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 이유는 그래서 그래요. 소학은 애들이 가르치는 거니까 우선 시키고 하라는 대로 해서 명령을 내린 다음에 습관 들여놓고는 하겠는데 그 다음에 대학 넘어가면 이미 성인인데 성인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성인이 해야 될 것은 경물 취지예요. 사물의 이치를 알으라고요. 알고 하라고요. 알고 행동하라고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알에 대한 행동하고 알기 때문에 행동하게 되는 사람이 되라고요. 그래서 그 경물 취지를 강조한 거예요. 주자의 의도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가 성인이었으면 대학을 공부해야 되고 대학은 경물 취지인 거고 경물 취지는 아는 자가 돼야 된다고요.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네가 스스로 그것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라고요. 네 판단에 의해서. 그게 대학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건 중령이잖아요. 순서가 그렇게 되잖아요. 중령은 감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좀 대학을 심화시킨 거잖아요. 감정 제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제어에서 좀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학에서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면 중령을 넘어가는데 중령에서는 그거예요. 자기 안에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미리 안다고요. 그러려면 대학에서 많은 것을 분별하고 성찰하고 그런 지식이 함양이 돼야 돼요. 그래야 자기 안에서 바깥으로 행동하기 이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을 보게 된다고요. 자기 감정에 일어나는 그 순서를 보게 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중령이에요. 이건 불교에도 있고 어디에도 다 있어요. 그 희노애락 짐이 또 이제 뭐 희노애락 그 다음에 뭐예요? 애호요요. 발이 죄송합니다. 지금 머리가 조금 딸려서. 그러니까 감정이 일어나기 이전에 보고 또 감정이 일어나면 절도에 맞게 움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노애락 미지발. 이발 기발인데 감정이 발하기 전과 감정이 발한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교도 있어요. 불교에서는 사운심이라고 그래요.
유교는 두 개잖아요. 발하기 전과 발한 이후. 감정이 나오기 전과 감정이 나온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지 판단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썼듯이 그게 있어요.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할 수 없어요. 어떤 욕망이 일어나는 건 상관없다고요.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거 욕망이 일어나는 것까지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인간의 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이 불교에서도 마음 장성이라면서 성기가 사라지거나 작아져가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전혀 성욕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불교에서도 그렇게까지 설명해요. 감정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책에는 그렇게 써있지 않아요. 분명히 중령에도 이발과 미발을 나눠요. 도심이 있고 인심이 있어요. 인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정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일어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요. 살아있는 거,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감정이거든요. 생명에 대한 감정이 있잖아요. 생명에 대한 감정이 우선 살고 싶잖아요. 칼 들이댔을 때 살아야 되는 욕구, 살기 위한 행동을 취하는 게 맞는 거예요. 칼 들이대면 죽이세요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멍뚱멍뚱 있는 게 깨달은 사람이거나 닦은 사람이 아니에요. 죽어도 상관없지만 살아있는 동안 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칼 들이대기 전에 이미 밥 먹지 말고 죽었어야 돼요. 밥을 먹고 있잖아요. 살기 위해서 노력을 이미 하고 있었잖아요. 잠을 자고 피곤하면 피로를 풀기 위해서 애쓰고, 그러면 그 얘기는 다 결국 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살아있는 존재는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자기는 죽여도 된다고 하고 칼을 들이대면 고맙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 마음이 없어야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또 괜찮은 정상적인 거, 그 다음에 그 감정엔 대부분의 삶이 힘들다는 뜻이 돼요. 이 세상은 갈등이 일어나요. 이걸 해야 되는지 저걸 해야 되는지, 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여러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고요. 힘든 게 맞아요, 삶은. 그것이 희노애락 지미발이에요. 갑자기 생각나네. 희노애락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감정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 삶의 고통이요, 삶의 버거움, 갈등이요, 번뇌, 망상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맞다고요.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일어날 줄 알 수 있어요. 왜요? 기본적으로는 패턴이에요. 우리는 엊그제 일어난 감정 오늘 또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화를 내는 인간인 이상 화내는 일은 분명히 내 죽기 전에 수십 번 일어날 거예요. 아니에요? 죽기 전에 분명히 화를 낼 거고, 죽기 전에 분명히 별짓 다 하고, 이 감정은 저 감정에서 여러 가지로 그 경험하면서 살아갈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인 거고, 분명히 나는 이러할 때 화를 내니까 아마 이러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는 현상도 볼 수 있어요. 내가 화낼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상황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이런 것도 된다고요. 알면 자기 감정이 일어나는 걸 미리 알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면. 그래도 그걸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나는 게 옳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감정이 일어나는 건 맞는 거고,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는 건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발했을 때 절개, 중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희노애락 지미발이고 또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발한 다음에, 감정이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논어에 됐듯이 내 화를 남한테 넘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식의 말이 있잖아요. 내 감정이 어떤 감정이 있다 하든지 지금의 이 상황과 사건에서 그것이 영향 미치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유교의 기본이잖아요. 내 감정은 상관없어요. 이 사건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기에서 신으로 넘어가는 것은 사건의, 상황의, 사실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떤 그 문제 그것에 맞춰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내 감정이 어떠하다고 해서 해야 되는 문제인 건데, 행동해야 되는 건데, 옳은 행동인 건데, 그런데 하지 않게 되거나 잘못하게 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또 선생님 얘기하는 게 불교에서는 독화살 비유도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그렇게 되는 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지혜가 된다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 감정부터 지혜할 수 있어야 상황 판단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훌륭한 인간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인격, 좋은 인격이 되는 거고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현명한 사람 되는 거예요. 훌륭하다고요. 훌륭한 사람 되는 게 수도예요. 전혀 오래 사는 거하고 해탈하고는 관계없어요. 그게 막 얘기하면 어설프게 남의 것 베낀 자들이 하는 어설픈 행동이에요. 우리가 언제 오래 살려고 노력했냐고요. 오래 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내 개인의 감정이잖아요.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할 거냐예요. 오래 살아서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할 건데요. 근데 무엇을 할 거는 없고 그냥 오래 살기만 한다는 건 필요 없다니까요. 그런 건. 그러니까 그게 차이나 너무 욕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들이 하는 거기에 대한 집착이 이해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요. 욕심, 욕구, 욕망도 감정인데 그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네? 욕심도 감정이고 욕구도 감정이고 욕망도 밑바닥은 감정인데 그 표현하는 그 차이는 뭐예요? 그게 엄밀하게 어떻게 따져서 말이 만들어지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는 구분하기를 욕망은 좀 더 멀리 봐요. 시간적으로 좀 더 장기간을 보고서 일으키는 걸 얘기하고 욕구는 좀 더 단기간인 거고 욕심은 더 단기간인 거고 아니면 욕심은 좀 더 사심적인 면으로 넘어가는 거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얘기하기 전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말을 하는데 원래 이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세 개가 다 감정이잖아요. 네, 감정인데 그래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요. 근데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이 감정이 무언가를 이해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수도라고 했잖아요.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게 수도라고 하지 않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수도하는 것도 감정이잖아요. 권력욕인 거고 강자가 되고자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감정이야. 욕망이라고 굳이 구분했죠. 욕망이요. 멀리 보려고 하는 거. 어디까지 보고 바라볼 망자로 그냥 해서 어디를 보고서 욕구를 일으키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욕망이 무조건 잘못되거나 욕구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무조건 그것은 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욕망과 어떤 욕구를 일으키냐를 보고서 그것이 선악을 구분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선악의 구분은 사회적인 거라고요. 그럼 체득은 욕구, 욕망, 욕심이 다 이루어졌을 때 체득한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식의 것이 이루어졌을 때 소유천을 됐으면 자기 욕망 제어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체득이 안 된 거죠. 머리는 다 알잖아요.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의 교양인들 그러니까 뭐 고등교육 받은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아는 대로 행동되지 않잖아요. 이런과 현실은 다르다면서요. 이게 상식적인 말이잖아요. 제 얘기대로는 이런과 현실 다른 건 무식한 거라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무식하잖아요. 이론 따로 현실 따로잖아요. 잘못된 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바보가 될까봐 안 한다고요. 그게 아까 말한 법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법이 있는 건 알지만 나한테 이득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법도 바꾸거나 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그런 식의 교만을 가지잖아요. 아무튼 그 욕망이 일어나는 것이 있고 인간은 다른 점은 그거라고요. 감정과 행동을 다르게 할 수 있다고요. 먹고 싶어도 지금 먹고 싶다고 말해야 될 상황이 아니면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인간이잖아요. 지금 먹고 싶어도 참을 수 있는 게 인간이라고요. 근데 짐승은 인간이 시켜야 되거나 다른 이유가 있을 때 짐승 사실 참긴 해요. 지 자식을 먼저 먹이는 짐승도 있잖아요. 지가 먹고 싶어도. 그러니까 분명히 인간만의 것은 아닌데 인간은 좀 더 그것이 일상적으로 할 수 있다고요. 아무 때고 또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할 수 있다고요. 그 정도 인간이 되라고요. 자기 감정이 아니라 상황에 봐서 상황에 따라서 감정을 감정대로 행동할지 안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이 되라고요. 그것밖에 안 돼요. 그것이 수도라고요. 그러니까 도에 대해서 오해된 것에 대해서는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게 유교인 건데 불교에서는 사운심이 있어요. 사운심에 대해서 이제
원효가 쓴 대승기신론 같은 데 보면 이게 복잡하게 이렇게 자세히 써 있는데, 그 사원심은 4개잖아요. 일어나기 전도 따져요. 감정이 일어나기 전,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 거,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 거, 감정에 행동한 이후의 것도 보고, 그렇게 보던가? 아무튼 감정은 4개로 잘라요. 2개인데, 2개가 쉽죠, 여러분들? 감정이 일어나기 전과 일어나기 이후. 근데 이걸 4개로 자르면 어렵잖아요. 근데 불교는 그렇게까지 해요. 다, 모든 공부는 똑같아요. 결국은 인간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하자는 거거든요. 알자는 거거든요. 어떻게 행동할 거냐고요. 그것이 그거라고요. 인간은 자기 욕망을 그게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어떻게 충족시킬지를 고민하는 존재라고요. 모든 존재는 욕망 충족이에요. 뭐 나무든 풀이든 짐승이든 인간이든 결국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건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고요. 근데 그걸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그 욕망 충족을 좀 더 현명하고, 자기 욕망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욕망도 볼 수 있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요. 그런 세상 만들려고 애초에 애썼다고요. 애초에 그런 세상 만들거나 그것이 맞다고 가르쳐 왔던 건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 골수 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래 살거나 그런 사람들이 건강하고 멋있어 보이고 아우라가 있어 보이겠죠. 그러면 항상 옆에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동경하거나 다르게 포장을 하게 된다고요. 그런 모습, 비춰진 모습, 우리가 남들한테,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한테 어떻게 비춰졌을지 생각하면 그런 면이 있다고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게 그 이상적인 인간, 그러니까 도덕적인 인간, 말 그대로 군자나 뭐 선비의 어떤 저기가 이제 그런 인간형을 추구를 하는 건데, 그게 자기의 논리로, 자기만의 언어로, 말로 정의를 해서 가는 방법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자가 되는데, 군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자기만의 방법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낸다고 거기까지 나가야 되나? 그게 도덕적인 인간이라든가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인간에 대한 그 개념이요. 그게 왜곡됐어요. 어떤 인간이 도덕적인 인간인데? 그게 오랜 세월, 수천 년 동안 왜곡된 인간상이에요. 인간은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다 벗겨내야 돼요. 다 이데올로기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관념들은 이데올로기예요. 만들어진 관념인 거고, 제어되고, 의도에 의해서 길들여진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선비라 하든가, 아니면 군자라 하든가, 도덕적인 인간이라 하든가, 선한 인간이라 하든가, 이런 말은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맞지 않아요. 왜 맞지 않냐면, 그걸 사용한 그 당시의 말이 이미 왜곡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왜곡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인간이 좋은 인간인가인데, 그것부터가 잘 안 돼요. 어떤 인간이 맞는 인간인데, 좋은 인간, 선한 인간, 아니면 뭐 도덕적인 인간, 어떤 인간이요? 그러니까 뭐 타인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든지, 뭐 그것도 이데올로기이기는 한데, 타인을 위한 희생은 문제가 왜 그 사람이 타인을 위한 희생을 하고 있는지가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걸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 감정과 내 행동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이해한 상태에서 하는 행동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타인을 위한 희생을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그렇게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프로그램 됐다고요. 그 프로그램 지가 한 것도 아니고 외부 주입한 거예요. 기계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군자만이 사랑할 줄 알고 군자만이 화를 낼 줄 알고 군자만이 뭐 다 할 줄 아는 것을 말을 하는 게 그런 게 있다고요. 아는 사람이 아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그게 진짜 행동인 거지.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거나 자기가 이것이 맞다고 그냥 행동만 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꼭두각시예요. 그러니까 예. 자기만의 방법으로, 자기만의 논리로 자기화 시켜야 된다라는 거. 자기화요? 주체성이 생기라는 얘기인데 자기화 왜 그렇게 거기에 이렇게 꽂혔을까? 네. 그냥 저기 초보적인 그냥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이제 기운행을 할 때 뭐 인중맥을 돌리든 간호행을 할 때 이렇게 막 할 때 이게 열이 기를 돌리면 열이 난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열이 이렇게 기가 막 돌면서 이렇게 열이 나다가 갑자기 이제 그 팍 터지면서 시원한 느낌 그런 느낌도 기운행을 하면서 생길 수 있나요? 네. 그게 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회로가 열리는 건데 기운행을 하게 되면 운행하는 그 부분만 영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신체 전체가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 아까 말한 대로 소주처는 감정 제어의 문제라고요. 근데 내가 어느 한 부분에 응어려져 있거나 어느 한 부분에 억압되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운행을 시켜버리면 그 부분이 풀어져요. 기운이 운행된다는 건 감정이 풀어진다는 뜻도 돼요. 그래서 그 행복감이라든가 편안한 감정이라든가 그런 개념이 생기죠. 느낌이. 그러니까 기 운행은 감정의 흐름이라서 기에 따라서 감정이 다 바뀌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더 심한 건 모라지경까지 가잖아요. 행복해지고 무아지경하고 신체가 사라지고 산매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게 기운행이 일어나서 몸이 편안하게 되고 안정적이 되고 순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니까 나타나는 감정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그걸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인 거고 몸에 따라서 운행에 따라서 신체의 생리적인 현상인데 그걸 각성 체험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생리적인 현상이에요. 쉴까요?